이번엔 베트남 현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니얼 오 KB나 하노이 사무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데니얼입니다. 예, 얼마 전 우리나라 기업 KT가 원격 의료 사업을 베트남에서 시작했다 이런 소리가 들렸는데 베트남에선 원격 의료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활성화보다는 좀 더 정확한 표현은 그동안 베트남 국민들이 원격 의료 필요성과 요구에 이제 시장이 만들어져 가는 형국입니다. 그럼 원격 의료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 상황에 KT의 베트남 원격 의료 사업 진출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KT의 결정을 풀이하고 있는데요. 먼저 1억의 인구 베트남은 신흥국가로 아직 한국 등 주요 국가들에 비해 의료 인프라가 풍부하게 잡혀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원격 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와 법률로 가이드하는 바가 많지 않아 KT가 해당 사업을 시작하기에 용이하다는 점이 우선 꼽혀집니다. KT의 바이오 사업팀은 최근 국내 시장에는 다양한 규제 허들이 있지만 원격 의료를 중심으로 봤을 땐 의료진과 환자 간 비대면 진료 금지 조항이 있다는 게 사업을 진행하기에 가장 큰 어려움인 반면 베트남의 경우 이제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보는 게 옳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KT는 먼저 하노이 의과대학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자가 측정과 복약 관리 등을 포함한 셀프 케어 가이드를 제공하며 베트남의 선진 의료 원격 의료를 전수하고 연내 베트남에서 해당 플랫폼 시범 운영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어 베트남을 진행하고 난 후 동남아 시장 진출에서 KT가 베트남의 진출에 성과를 냈다는 이력은 주변 국가들에게 큰 이점으로 작용해 이들 시장으로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라고 합니다. KT 측도 베트남 정부 기관과 제약사, 의료 IT 기업 등과 논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추후 원격 의료 사업을 동남아 다른 시장들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하노이, 호찌민, 그리고 다낭 등 주요 대도시를 제외하면 국민들이 병원에 방문해 진료를 받기에는 많은 점에서 불편합니다. 병원도 많지 않지만 의료진의 숫자도 턱없이 모자라 지역의 작은 마을에는 한국의 한의원 같은 베트남 전통 의료원이 열악한 환경에 환자들을 돌보는 실정입니다. 베트남 국민들의 삶에 의료 혜택이 건네줄 KT에 대해 벌써부터 베트남 사람들은 도시와 시골 모두에서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국 스타트업들이 젊은 소비국 베트남에서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 스타트업들의 어떤 강점이 베트남 소비자들을 움직였을까요? 네, 지금 베트남 온오프라인 시장으로 한국 기업들의 진출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한경TV KB나 사무실에 있는 하노이 시내의 경우 주변 도로에는 초록빛의 헬멧과 점퍼를 입은 라이더들이 역시 초록빛의 차량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들은 동남아시아 최대 차량 공유 플랫폼인 그랩 오토바이와 차량으로 사람들은 그랩을 이용해 이동을 하거나 짐을 붙이거나 또는 음식 배달 등을 시킵니다. 그러다 요즘에는 배달의 민족, 즉 배민이 베트남 시장에서 출하하면서 견고했던 그랩의 시장 장악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자문업체 ABI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베트남 차량 공유 시장에서 그랩의 점유율은 74.6%로 압도적인 시장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베트남에 진출한 배민의 추격은 지난해부터 본격화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봉쇄 전략을 택한 베트남은 결과적으로 비대면 배달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견인했고 그 틈에 배민의 성장 속도는 기존 업체들을 능가했다고 업계에서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탑 3위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실제로 주변에서 보이는 배민의 움직임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배민이 베트남 시장 공략을 위해 취한 방식은 친근함입니다. 배민 라이더들의 가방에는 핫 뜨거워라 나 지나갑니다 등의 상황에 따라 유머를 적절하게 섞은 문구들로 베트남 국민들의 기분 좋은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금과 대출을 위해선 토스를 이용합니다. 배민과 같은 해 베트남에 진출한 토스 역시 외국 기업에 대해 문턱이 높은 베트남 금융시장에서 성공 신화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누적 다운로드는 1000만 명에 가깝고 월 이용자도 300만 명에 육박하는 등 금융 분야 앱 7위에 올라 현재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토스의 경쟁력은 젊은 이용자들이 원하는 금융 서비스에 재미를 넣었다는 데 있는데요. 베트남에서 만보기형 리워드 서비스를 출시하며 동시에 많은 베트남인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토스에 대해 베트남 MZ 세대들이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이해하고 소비하는 방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부응했다는 평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토스는 이후 현지 베트남 국제은행과 제휴해 신용카드와 소액 단기 대출 그리고 선불카드 등을 추가하며 금융의 슈퍼 앱으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기도 합니다. 토스는 지난해 베트남을 시작으로 동남아 전체를 경제 지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에서 데니얼 오였습니다.